자,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제 발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건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재밌고 특별한 얘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거대상 노상원 수첩에 수거대상으로 올랐던 노영민 실장입니다. 수거대상 노영민 올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얼떨떨했는데요. 네. 좀 지나고 나니까 예. 만약 정말 계엄이 성공했다면 네. 어찌 됐을까 예.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예. 휴전선 일대에 마대자루에 들어가서 묻혔을지 예. 아니면 백령도 가다가 예. 꽃게들한테 던져졌을지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정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예. 정말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네. 자, 요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하시는 분 맞는데 사실은 수사랑 재판 받느라고 윤석열 정부 때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바쁘셨죠? 어떤 점입니까? 윤석열이 집권한 2022년부터 예? 지금까지 예?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출국 금지요? 예. 왜요? 그리고 고소 고발만 예. 한 20개가 넘습니다. 어떤 건으로 지금 계속 검찰 조사 받고 재판 받고 막 그렇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계속 지금은 검찰 예. 수사 받고 재판 이제 끌려 검찰 수사는 이제 끝났고요. 예. 이제 재판 중이죠. 재판요? 예, 그동안 했던 게 주로 우리가 동해권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 북한 어민 16명을 예. 그 도끼로 찍어 죽이고 남쪽으로 도주한 예. 그 북한 선언을 예. 우리가 북으로 추방했거든요.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 당시에는요. 여당도 야당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박수치고 잘했다고 끝났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그걸 문제 있다고 지금 재판받으라는 거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예. 이미 검찰이 예. 문서로 예. 불기소 처분 통보서가 온 겁니다. 끝났는데 끝난 걸 다시 뒤진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건데 네. 해방 이후에 예.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도주한 사람들을 우리 법정에 세운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냈죠. 거기서 잘못을 저지르고 온 범죄자여서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여야가 박수쳐서 보내고 검찰에서도 끝났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야 노영민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예. 집중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했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국회에선 발언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윤석열하고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상당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 자료도 제공했고,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예. 자. 노영민 실장은요 국회에 있을 때 일도 많이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과시키고 일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빠루를 들고 와서 국민의힘에서 맞고 그랬었는데 그때 영상이 준비되질 않았군요. 네. 실장님 영상 예. 준비는 못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이네요. 자 아무튼 노영민 실장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 가지고 입법했고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6년여를 끌다가 판결 나왔는데 판결은 어찌 보셨어요? 저거는 입법 취지를 네. 완전히 무시한 네. 법원의 횡포입니다. 예. 당시에 사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예.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예. 의사 진행 과정에서의 그 폭력은 네.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합의에 따라서 이것을 어기면 정계 축출이 가능한 그런 형량이 언도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예. 그 정치자금법이 아주 세거든요.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퇴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법도 아니면서 예. 그 효력은 정치자금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언도받으면 그대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예. 그런 무섭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 이건 그 당시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당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출국 금지입니까? 예, 아직도 출국 이건 좀 금지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제가 노영민 실장은 그 중국 대사로서 중국 관계에 대해서 큰 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중국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출장도 가야 되는데 출국 금지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실 제가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그 케네디 스쿨에서도 예. 한번 특강해달라고 초청이 왔었었고요. 중국의 북경대학에서도 네. 한번 그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예. 못 나가죠. 못 나가. 뭐 이제 또 나가려면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양쪽 모두로부터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정말 그 제가 그렇게 허가까지 검찰한테 받아서 나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네. 자, 국회에 있을 때 일을 너무 잘해서 수고 대상이었나 봐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윤석열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 전부 기소해서 괴롭혔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발을 묶여야 되는 사람들은 검찰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민주정부의 엄청난 결과물 핵잠수함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었어요. 예. 보수보다도 방위비를 너무 쓰는 거예요. 국방비를.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실장한테 이건 너무하는 것 같다.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써야 되는데 했는데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 자주국방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좀 반대였는데 네. 그때 핵잠수함 추진도 노영민 실장 예. 계실 때 열심히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때 핵잠수함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추진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셨죠. 그 얘기를 조금만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저 2017년에 네. 이제 그 트럼프 일기죠. 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전략 자산의 도입에 대해서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예. 그랬는데 저 때 사실은 트럼프의 생각은 예. 사가라는 거였습니다. 핵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가라. 그런데.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예. 비용이 그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핵잠수함 그러면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글쎄요. 미국한테 살려면 뭐 하나에 뭐 한 3조 정도 들어갈까요? 핵잠수함 한 대에 3조예요. 예. 살 때 예.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더요? 예. 버지니아급 뭐 이런 거. 3조 플러스 알파네요. 예. 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네. 우리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예. 확보해서 그래요? 예, 국내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능력이 있었군요, 우리가. 네, 충분히 그래서 능력이 있었다. 2020년에 네. 그때 이제 방사청장이 예.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합니다. 네. 핵잠수함 건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 한미 동맹의 그 중요성이 있으니 네. 그리고 또 만들어만 놓고 네. 만약에 그 연료가 없으면 거대한 고철더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원자력을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그 원자력에 대한 판매 그룹이 있습니다. 예. 거기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중론자 문재인. 네, 그래서 다만 그것이 된다면 네. 미국으로부터 양해가 된다면 네. 추진해라. 자, 그래서 동의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에 예. 미국으로 이제 특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안보실 2차장이었던 김현종 차장님을 예.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네. 파견해서 이제 그 우라늄, 그 농축 우라늄을 네. 그 연료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그 동의, 예. 그 안정적 공급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을 못 받았어요. 답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국내에서 그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 예. 아니면 제3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 다 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3국들은 공급하겠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미국의 허가를 또 받아요. 우리는 또 승인받아요. 미국으로부터의 그 양해 없이 예, 그지. 하기가 허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해.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이제 국제적 난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미 간에는 이제 원자력 협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NPT라든지 예. 국제 그 핵연료 공급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돌파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난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 결국 그 당시에 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다만 자, 예. 이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때도 예. 우리가 미국에게 예. 핵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잠시 듣고 예. 얘기 이어갑니다. 자, 우리가 핵잠수함 기술이 있다. 예. 이 자신감에 이 초석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잠수함의 우리가 연료입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다른 데서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극빈은 아는 거죠. 실장님 괜찮으신 거죠. 몰라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네. 이어가는 겁니다. 네. 자, 초석은 문재인 정부 때 놓았어요. 예. 그런데 성공을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자,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갑니다. 윤석열 정부도 우리가 뭐 잠수함 얘기도 하고 핵 항모 얘기도 했으나 예. 이런 개발하고는 또 다른 얘기였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 민주 정권이 예. 역대 추진해 왔던 네. 그 핵 잠수함 기술을 예.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이게 보수 정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정권은 한미 동맹과 예. 자주 국방을 예. 서로가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미국만 외치죠. 예. 자주 그래서, 국방하면 안 예,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 보수 정권에서는 역대 유일하게 예. 박정희 정권만이 자주 국방에 국방을 외쳤죠. 힘을 쏟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들어선 네. 모든 보수 정권들은 예.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매우 자주 국방을 하면 예. 마치 그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 거기에다 또 뭐 윤석열 정권은 그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는 뭐 무기 개발도 방산 산업도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그것도 예. 문재인 정부 때였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박정희 정권 이래로 네. 청와대에 그 방위산업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든 것이 예. 문재인 정부 때가 처음입니다. 그때 예. 지금 방산이 꽃피우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예.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트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방산 네, 네. 수출액도 지금 3배 늘었는데 지금은 한 10배 늘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엄청난 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예. 방위산업 담당관이 예. 우리 방위 산업의 어떤 기술 도입과 생산과 국내 예산 배정, 수출 예. 모든 것을 총괄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또 분석했죠. 예. 어느 나라는 무슨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나라는 무슨 무기가 필요하고 어느 나라한테 뭘 팔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재정 능력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을
다 파악했었습니다. 실장님 그 지금 예.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저 한국 방산의 미래가 지금 밝은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 미래의 그 성장 동력 산업을 4개를만 꼽으라면 네. 그 중에 하나로 방위 산업을 꼽습니다. 그럼 방산이 그럼 더 커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산 투자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네.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현무4 미사일 같은 것은 네, 그렇죠. 당시에 성공했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간 네, 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기술자들을 격려 방문한 것이 딱 한 번입니다. 5년 동안. 현무 미사일 때 그게 현무4입니다. 현무포 미사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예. 핵무기에 거의 버금가는 네. 지하 침투 능력을 갖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쏘면은 그 지하 벙커도 예, 지하도 예. 다 이렇게 폭발시킨다는 그런 벙커버스터 그렇습니다. 같은. 예, 그런- 그러니까 유사시 예. 전쟁 시에 적의 그 지하 주휘부를 파괴한다거나 네. 아니면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무 미사일들 예. 그 만들어 놓은 미사일을 수출하기도 합니까? 아직 안 합니다. 그거는 아직은. 그거는 일단 존재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비밀인데 괜찮을까요? 이거?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갑니다. 핵잠수함 대신 대왕고래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위산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뭐 일단- 개발 소리는 못 들었어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예. 방위 산업에서는 상대방과 주고 받으려면 네. 상대방이 없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방위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봤습니다. 예. 그 방위 산업용 반도체죠. 예. 근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두 다 그 R&D를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거 세계에서 제일 앞서갔는데 네. 일본은 우리보다 한 2, 3년 뒤에 시작했는데 예. 일본보다도 더 뒤지게 돼 버리는 아니 그런 R&D 상황이 됐습니다. 깎을 게 또 있지. 이런 것도 깎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 먹거리인데. 뭐 이것만이 아니라 AI 같은 거는 90%를 깎았습니다. AI 그 예산 얘기하면은 면박을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멈춰 있던 방산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핵잠수함 도입하기로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예.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네. 그 정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타임의 승부수.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트럼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아니면 불가능. 예, 이번 아니면 또 불가능해요. 이번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예. 정확한 타이밍에 승부수를 띄었고 정말 역대 민주정부의 수건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네. 마지막 꼭지를 땄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잠수함이 그렇게 군사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데 조선일보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핵잠수함 예. 꼭 필요한가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예. 나왔더라고. 꼭 필요한가 왜 예. 그러냐. 물론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얘기는 이거는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예. 그 뜻이네요. 예. 예, 그 보수 정권이 했으면 네. 극찬을 했을 텐데 네. 민주 정권이 그 이루어내니까 네.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예. 근데 핵잠수함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면 네. 뭐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나라들이 예. 핵무기 보유 국가이거나 예. 재처리 허가 국가입니다. 예. 일본까지도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략적 무기 체계를 하나 정도는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예.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핵추진 잠수함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네. 가장
치명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꿈꾸던. 네. 혹시 노무현 대통령도 꿈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우리 역대 정권 중에서 예.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예. 제일 먼저 결정했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 체계 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예, 이재명 기술을- 대통령이 예, 이제 예. 만들어 버리네요.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또 모르는 분들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막 주장하는 네, 사람들 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와 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식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 동북아의 핵 도미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동북아의 무기 경쟁을 이제 우리가 혹시 뭐 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때문에 그 뭐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일단 중국이 예. 해양 대국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핵 실험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동북아는 군비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예. 문 대통령 초기에 예. 이미 중국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예.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의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중국에게 강하게 할 소리는 했네요. 그럼요. 더 세게 했네. 네네. 윤석열보다 더. 그 사드 배치 문제도 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 추가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한다. 아, 네. 그러니까 니들이 북한에 예. 추가 핵실험 못하게 해라. 막아라. 그 얘기를 노영민 실장이 했을 텐데 네. 그때 중국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중국은 이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기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 그러나 네. 자기들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네. 뭐 같이 노력하자. 네. 뭐 이러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자 핵무기 개발은 그렇지만 문제 네. 그거는 논외고 핵 추진 잠수함은 만들어야 된다. 네. 우리는 핵 잠수함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연료도 재처리하면 우리는 기술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3조짜리네. 한 대 3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한 1조 5천억이면 할 겁니다. 1조 5천억 정도 듭니까? 예. 10억 달러도 넘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냥 만드는 것도 예. 언제 얼마나 이렇게 언제쯤 이렇게 만들 걸로 보시. 이 얘기했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정말 너무 기쁜 일이네요. 우리 역대 네. 민주정권이 정말 20년 이상의 수건이 예. 이번에 그 마지막 꼭지가 따졌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 정도의 의미 있는 일이었군요. 네, 추진 그렇습니다. 잠수함이. 제가 네. 그 국제 관계 대사로 나가서 느낀 것인데요. 국력이 경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문화적인 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아직은 네. 군사력이 예. 그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력을 규정하는데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군사비를 너무 무기를 위해서 돈을 그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문 대통령께서 네. 현무포 미사일의 그 성공을 예. 이제 가서 격려하면서 예. 이제 그 자리에서 네. 2개를 또 승인하셨죠. 예. 어떤 그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다탄두 미사일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승인하셨죠. 연구 개발을. 기밀 아닙니까 이거? 뭐 이제는 뭐 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노영민 실장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얼마나 민주정부에서 노무현이 꿈꾸고 문재인이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둘씩 이재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핵잠수함 얘기만 하면 이렇게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다음 비서실장으로 하실 말이 많을 텐데. 자, 계엄 때 말입니다. 예. 계엄을 예. 윤석열이 군인 몇 명하고 술 먹고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모를 수 없습니까? 모를 수 없죠.
대통령이 그냥 아무 말도 없... 아닙니다. 저는 네. 이 사건에 관련된 자, 중요합니다. 네. 특검에서 잘 들어라. 네.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 예. 그리고 그 협조한 사람들, 네. 방조한 사람들이 예.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특별히 대통령실 실장으로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선 다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특히 국가안보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가안보실이요? 네. 국가안보실 지금 아무도 국가안보실에 있던 저 김태호 이분은 예. 좀 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군 장성들도 네. 아마 그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저는 가버렸는데. 뭐 제 경험으로 예.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안보실도 절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행실, 부속실도 다 알고 다 알고 있었죠. 자, 예. 김건희는 몰랐다고 하는데, 자, 나 와이프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건 어찌 보십니까? 그거 이미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요? 증거가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뭐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왜 김태호, 정진석 수사는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뭐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를 수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는? 예. 그렇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날짜는 잡아줬을 거 아닙니까? 손 없는 날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네. 자, 국정 경험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비서실에서 모를 수 없었다. 네. 국가안보실에서 모를 수 없었다. 아마 광범위하게 예. 공유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데. 그럼요. 이런 그 중차대한 결정인데 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된 생각보다. 것은 예, 생각보다. 어떤 여기저기에서 네. 그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고 준비했다라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 대통령실이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김건희가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수사도 지금 안 된 그 상태인데 특검의 예.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면 예. 저는 뭐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모를 리가 없었다. 네. 대통령실장이 몰랐다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답니다. 정진석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태호 체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김태호는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죠. 네. 예. 저랑 김태호, 정진석 잡으러 가야죠. 자, 예. 실장님, 법무부 장관이 영부인한테 전화하는 일이 이렇게 흔합니까? 문자하는 일이 흔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국정 운영이라면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비서실에 누구 대통령 실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뭘 물어보는 그런 일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겠죠. 대통령실이니까. 그것도 예.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부속 실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대통령 그 순방 때 예. 윤석열 사진 3장 나오고 김건희 사장은 사진 15장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포커스도 그 김건희한테 가 있는데 이 사진은 어찌 보셨습니까? 그것은 부속실이 예. 김건희에게 장악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궁궐에 이렇게 간 김건희 사진 보셨죠? 짝다리 보셨죠? 네. 그 사진 보고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궁궐에 갑니다. 저렇게 예. 어찌 보셨습니까? 뭐 세상 천지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황후가 된 것처럼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걸 어찌 봐야 될지, 저 상황을 어찌 봐야 될지. 김건희 시대, 윤석열 시대를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네. 제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했어요. 다 제가. 다 제가 특종한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모를 리 없었다. 네. 특별히 국가안보실은 모를 리 없었다. 네. 네. 자, 대통령실이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그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문제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노영민 실장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군사 기밀을 너무 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사일 개발했을 때 현무포 때는 대통령이 가서 직접 굉장히 치하해 주시고 다른 무기도 개발하려고 무기를 너무 많이 개발했어요. 민주정부 때. 그때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주 국방을 위해서. 예, 그 북한이 예. 그 핵실험 6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는 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그것에 대응할 만한 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북이- 주변의 국가들이 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이 만약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남북한이 그때 예. 사이가 그렇게 좋았어요. 손도 잡고 계속 왔다 왕래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힘은 계속 키웠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네. 문 대통령님과의 그 단독 회담 때 네. 너무 무기 개발 쪽에 예산을 많이 쓰는 거 그래. 아니냐라는 항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듣겠습니다. 자, 노영민 실장의 경험이라면 확실합니다. 이 경험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노영민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현장에 마구 달려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뢰해 주시고요, 제보해 주시고 청탁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열심히 뛰는 저를 위해서 겸손 멤버십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영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